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요, 짧게 1분간만. 자, 2025년 아파트 투자 시즌 종료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선고가 있었죠. 윤석열 드디어 파면한다, 이런 선고가 있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지능을 가지신 분은 8대0 당연히 파면 선고를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반대파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일명 기득권층이죠.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비정상을 일상화하는 세력들의 워낙 준동이 심했기 때문에 질질 좀 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핵 선고 후에 또 대선이 이어질 건데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2025년 남은 기간 벌써 5월입니다. 4월 지나면 벌써 5월이잖아요. 1년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2025년 부동산 아파트 투자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 불허입니다. 물론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다시 또 전환 분기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의 정치 국면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어떤 정치적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차기 대통령 대선 구도로 넘어가겠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바로 대선 선거 절차에 돌입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선거를 지연하겠다, 이런 전략은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이어질 거고 6월달 뭐 이 정도의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6월, 7월까지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의 대선 전망은 60일 내에 대선이니까 어느 정도 파면이 선고돼서 계엄 사태는 정리는 됐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계속 혼동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결정은 오리무중인 상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선거 전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보편 관세, 한국에는 약 25%의 관세를 부과를 결정을 하고, 뭐 나스닥이 폭락하고 한국의 코스피도 요동을 쳤습니다. 대체적인 전망은 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이런 정책, 관세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수출 국가거든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공장을 두고 있어서 베트남도 엄청난 관세 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거든요. 따라서 한국이 이번에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피해 국가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FTA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번 관세 정책으로 거의 실효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관세는 부과는 됐고 타협의 여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전반적인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위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비 위축이라든가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동산 정책,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뭐 다주택자, 강남, 뭐 서울,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들어섰으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지난 대선 때를 제가 떠올려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비판을 좀 받았었죠.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뭐 고가주택,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의 대선 공약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을 때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던 게 실거주자들, 아파트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고가든 아무리 비싼 아파트든 간에 실거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입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실거주, 뭐 강남 3구든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 간에 1주택 고가 아파트들은 크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크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피해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 그리고 유주택자들, 대한민국의 60% 이상의 유주택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배려적인 정책이 없었어요. 그게 대패의 원인이었거든요. 물론 간발의 차로 지긴 했지만, 하여튼간 이재명 당대표가 1주택자들 부정적인 제도 실행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민주당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지난 대선 공약을 고려했을 때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예상이 있겠지만 세종시 지방 분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로 아마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용산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가장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세종시 부동산이 다시 부활의 꿈을 꾸고 다시 가격이 상승을 관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인구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구현하려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라든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다시 재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에 아파트 시세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선 전국 이런 것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있고 부동산 아파트를 사기에는 좋은 시즌이다. 물론 기존 유주택자는 가격 상승이 어려운 시기지만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누누이 반복했지만 끝난다 했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끝나겠죠, 조만간. 그렇지만 아직도 안 끝났다. 그리고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타격을 주고 있고 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섣불리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변수가 좀 많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또는 하락 추세가 될 것 같고, 무주택자에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되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쟁도 그렇고 관세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트럼프도 결국은 약달러, 그 다음에 이자율 인하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트럼프도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율이라든가 관세 이런 거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이니까 압박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은요 윤석열 탄핵도 있고 해서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까 간단히 한번 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베이비.